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줄리아 캐머런의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듣기의 중요성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 타인의 소리,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본 적조차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감이 들었습니다. 내 말만 하기에 바쁘고 대화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충고를 해주고 싶어 안달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만 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 발표 순서를 기다리느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등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듣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 마음을 담아 경청하는 것, 주위의 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는 것 등을 진정한 자세로 임하고 훈련하고 반복 연습하는 의식적 듣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책을 읽으며 성찰했던 부분도 있고 공감이 되었던 부분도 많았고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주의를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는 것은 상대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역시 나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주기 위해 주의를 집중해 내 말을 경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듣기에서도 역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듣기 습관을 만들기 위해 저자가 진행하는 듣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고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책 안에 나온 듣기를 위한 3가지 도구와 듣기를 위한 요소들 위주로 오늘 책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 3가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모닝 페이지는 매일 기상하자마자 의식의 흐름을 종이 3장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심오한 것까지 그 어떤 것을 기재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모닝 페이지는 명상의 한 형태지만 움직이지 않는 명상에 손으로 쓰는 행동을 합친 행동하는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닝 페이지를 쓰는 것이 왜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는데 31페이지에는 융 심리학의 설명으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잠에서 깰 쯤부터 자기 방어가 작동되기까지 4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 방어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자기의 실제 감정과 솔직함 등을 충분히 꺼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우리의 감각을 깨우기 위한 예술과 만남이라는 2 단어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관심 가는 무언가를 혼자서 해보는 모험을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활동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으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 재미를 위해서 놀아보라고 하는 이야기, 마음을 끄는 무언가를 매주 1~2시간씩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고 아이처럼 순수한 재미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를 통해 혼자 재미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스스로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재밌는 경험에 집중을 하게 되고 아이디어, 창조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일에만 매달린 우리에게 재미와 장난, 순수한 즐거움이 있는 아티스트 데이트를 통해서 집중력을 키워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운동이자 활동인 걷기 역시 듣기를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주변의 모습과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볼 수 있는 활동이 바로 걷기인데요.
많은 예술가들은 걸으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걸으면 자기 내면의 소리와 주위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식적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듣는 능력도 좋아지고 걸으면서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가 필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자기와의 연결을 위해서도 타인과의 연결을 위해서도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서도 그들은 듣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내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또는 나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의식적인 듣기, 경청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듣기는 귀를 여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듣기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짓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 보기도 해야 하고 상대방의 느낌을 알기 위해 내 몸에 촉각 자극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진정한 듣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듣기, 의식적 듣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듣기를 말하며 공부, 훈련,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듣기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도 하는데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 충동을 우리는 인내로 이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인내를 하며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의식적 듣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줄리어 캐머런은 4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듣기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의식적 듣기, 온 마음으로 듣기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인터뷰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잘 듣는 것을 저자는 20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하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사로 써야 하는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드러낸 이야기는 충분히 저자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저자뿐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들, 연기를 하기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연출을 하기 위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 주위 환경의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들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온전히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배려라고도 합니다. 배려가 여러 형태로 행해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배려의 형태 중 하나가 듣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의식적 듣기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청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듣기를 평생 학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와 로라의 대화를 읽으면서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듣기였고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학생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듣기만 했다면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로라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의 질문을 듣는 것 역시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로라는 시각적인 언어로, 청각적인 언어로, 촉각적인 언어로 학생들의 말, 목소리, 표정을 들으려고 했고 이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면 공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감은 호기심과 혼합되면 존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듣기의 핵심은 너그러움, 공감, 존중, 인내라고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통찰을 일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삶에 있어서 의식적인 듣기는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듭니다. 하지만 책에 나온 질문처럼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가치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저자는 잘 듣는 것이 우리의 판단을 훨씬 명료하게 만들기에 일단 잘 들으라고 합니다. 듣는 연습을 통해 직관을 키우게 되고 그 직관으로 우리가 들을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충고한 거야. 네가 잘 되기를 바래서 그랬어. 라는 이야기에는 오만함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의식적 듣기 연습을 통해서 그런 오만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머리로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두 가지 모두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혹자는 100% 감정으로 선택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더 지혜롭게 듣기를 하려면 마음의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이 가장 영리한 방법인가? 머리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며 마음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라고 하는 저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요함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텐데요.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침묵의 귀를 기울이는 연습도 우리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리 없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내 주의를 집중해서 침묵에 귀 기울이는 연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내면의 이야기를 듣거나 주위 환경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잘 들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깊숙한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 1분 정도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연습하자고 합니다. 듣기의 중요성에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거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거고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본다면 듣기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나부터라도 내면의 소리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이 그에 응해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고 소통이 더 잘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나를 위해서부터 의식적 듣기를 해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